네,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최근 부동산 광고를 보면 월세 20, 관리비 40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월세 정가하는 꼼수 인상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런 국토부에서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라고 발표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맞아요. 관리비가 어떻게 월세보다 비싼 원룸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르는 게 값인, 근데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게 문제지 않을까? 두 번째는요,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게끔 이렇게 상한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싶은 임대인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결론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부분, 제도에서 온 부분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입니다.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데 관리비는 과세 안 하거든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임대료는 제자리에 두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싹 요약해보면 정부가 만든 제도가 허술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않을까?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명한 공개에 대한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라 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뿐 적정한 관리비냐에 대한 부분은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제대로 된 관리비를 적정성 여부까지 확인해 가면서 기록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임대인이 정확한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까요? 이 부분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힘없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계약하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약자다 보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한다라도 어쩔 수 없이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집을 구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제도의 부실이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해결의 방법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욕심 많은 임대인과 국토부의 정책 사이에서 공인중개사들만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자,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지 않은 임대인을 설득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기록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도사리고 있게 되는데요. 임차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오픈하고 임대인을 설득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